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 공부하는 힐링 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지금 이 문재인이 네, 이제 보니까 거의 막가는 심리 상태 같아요. 아까 지금 판단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판단을 못한다. 제 생각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통수로 몰리긴 몰렸는데 이 사람이 그때 조국을 자진 사퇴시킬 수 있는 찬스들이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타이밍을 다 놓치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외통수로 완전히 몰렸는데 지금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조국을 사퇴시킬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지금 여론은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고 근데 이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적인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자꾸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정권이 조국을 앞세워서 반일 프레임을 죽창이니 뭐니 네. 하고 내걸다가 네, 지금 조국이 떡이 돼버리고 반일은 사라져 버렸어요. 네, 반일 사라졌죠. 반일 프레임. 그래서 지금 반일 때 앞에 가가지고 막 관제 데모하던 사람들은 좀 쪽팔리지 않을까요? 아무튼 쪽팔리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네. 다들 뻔뻔하게 살까요? 네. 참. 그 조국 수호로 그게 바뀌었겠죠. 예. 참 기가 찬데요. 요즘 그 조국 사태로 예. 요즘 오늘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딱 맞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단톡방에서 조국 사태 이후에 그 단톡방이 깨지거나 가족 간에 분란이 벌어지거나 한쪽은 조국 수호, 한쪽은 조국 사퇴, 조국 구속 이 주장하는 쪽이 가족들 간에도 의견이 틀린 경우들이 많이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고 뭐 대학교 뭐 카톡 단톡방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그 완전히 이렇게 상대방들의 공격이 심해지면 또 그 단톡방에서 나오게 되고 탈퇴하게 되고 걔도 많이 깨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난 참 한국 사람들이 네. 카톡이니 이런 거를 나 안 하거든요. 네. 나 귀찮아서 못 사겠더라고요. 삥삥삥삥 해서 하니까. 저도 그 제일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계속 소리 나니까. 예. 근데 소리 안 나게 해놓고 그게 이제 카톡의 장점이 단톡방 뭐 고등학교 친구들 한 20명, 30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기서는 답변을 안 하면 안 하도 되잖아요. 거기서 이야기 진행되는 거 어떤 소식도 듣게 되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요즘은 가족 단톡방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뭐 사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기 안에서도 또 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에 나온 이야기는 아버지가 조국처럼 자기한테 스펙을 만들어줬으면 자기가 재수도 안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아버지 뿔나가지고 단톡방에 나가버리고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어저께 제가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모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 고등학교 모임에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꾸 조국 수호하자는 쪽의 이야기만 계속 올라와서 이거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프레임에 갇혀서 보면 진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리고 광주가
섬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광주가 그렇게 지금 썼어요? 섬처럼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썼는데 괜히 쓰고 나서 이제 괜히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은 왜 혼자서 고립되어서는 못 살까? 저는 안 하잖아요. 아예 카톡도 안 하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카자 붙은 근처에도 안 갑니다. 예. 그리고 뭐 어디 뭐 밴드도 안 하고요. 예, 예. 저는 밴드는 안 합니다. 저거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초대 쌓고 뭐 듣고 부르고 막 이런데 얽히고 하는 게 질색인 사람이에요. 예, 에너지 소모가 많죠. 왜 사람들이 그런데 다 얽혀들어서 할까? 자기를 확인하고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고립되는 게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두 가지 다죠. 두 가지 다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모임이 힘이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또 전번에 예전에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장례식을 치를 때, 결혼식을 치를 때 오는 사람이 딱 그 두 번밖에 더 있어요. 손님이 적을까봐. 그 딱 두 번밖에 더 있어요. 것들, 그거.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들이 이렇게 모임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나. 요즘에 그런 거 사해서 부를까봐 또 겁이 나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 갈 수도 없고 했는데 행편들이 안 좋으니까 네, 네. 카톡도 탈퇴한 사람도 또 많이 있대요. 경조사 가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도망가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톡으로도 돈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예, 카카오페이가 뭐예요. 카톡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부고장이나 청첩장을 보내면 꼼짝 맞아. 그래서 참 나 한국 사람들 피곤하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별로 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이렇게 어디든 가서 패거지를 짓고 모임을 만들고 저는 뭐 동문회니 동창이니 안 나간 지 한참 됐고요. 예. 뭐 일체 그런 어떤 사적인 모임에는 뭐 안 갑니다. 왜? 과거에는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죠. 이러다가 내가 혼자 뭐 고립되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했는데 거기가 참 형편이 좀 좋을 때 가도 기분 나쁘고 예. 형편이 안 좋을 때 가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형편이 네. 좀 좋을 때 가니까 밥값 내고 돈 내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형편이 좀 안 나올 때 가니까 허구한 날 또 돈 자랑들 하더라고. 아, 주식 그래요? 자랑, 부동산 투기 자랑. 그래서 내가 말라고 내가 정기적으로 돈 내고 이 스트레스 쌓이는 모임에 가야 되나 생각을 해서 예. 발을 끊었죠. 네. 시간 낭비다 생각하고.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그렇게 카톡을 올리고 난 다음에 느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부 피야 적과 아군으로만 분리가 되잖아요. 조국 수호냐 조국 구속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그 가족 사이에서도 편가르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조국도 문제에서 나름 열심히 했어요. 예. 조국 임명되는 날 네. 번개 집회로 한 2천 명을 모아서 밤에 네. 늦게까지 집회도 있고 예. 또 추석 끝나고 네. 10,000명쯤 모이는 집회로 청와대까지 같이 그렇죠. 오셨잖아요. 예. 그럼 다 했고 네. 나머지 집회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지 네. 그냥 보수나 진보냐라는 이 문제보다 예. 그걸 더 중요시 생각하고 서포 15조나 그렇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 가치를 가지고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을 나름 이렇게 찌르고 네. 때려서 이런 무도한 정권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데 네. 제가 유튜브에서 네. 그냥 단순 유튜버로서 한 게 아니라 온갖 진짜 피해와 고난을 견디면서 열심히 아, 그렇죠. 최고 열심히 네. 공격을 해서 그 네. 단초들이 지금 다 터져 나가고 있게 한다라고 그렇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나보고 10월 3일 집회하는데 안 갑니까? 10월 9일 그래서 내가 다 했어. 네, 알아서 내가 할 때 가고 할 거니까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시라. 그렇죠. 예. 그렇지만 내가 거기 가서 네? 가면 또 한번 보세요. 내가 거기 가면 그냥 단순히 갔다라는 부분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가 안 하는가부터 별별 해석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 부분을 나중에 정리할 때 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네. 일일이 말은 다 안 하지만. 그런데요, 저한테 거기 갔냐 안 갔냐를 가지고 심야에 새벽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실망했니 어쩌니.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개 진짜 제가 뭐 유튜브 한 사람이에요. 나 황교안도 아니고 나경원도 아니고 배지도 안 달았어요. 네. 국책 녹 먹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뭐 보수의 리더라고 길거리에 가서 선동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일개 국민으로 내가 충분히 할 만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몇백, 몇천, 몇만 명 이상, 몇십만 명 이상의 역할을 해오셨죠. 왜 그리고 집회하자고 해서 돈 들어간다고 헌금통도 안 돌린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원금도 이제 안 받아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면 됐지. 나한테 뭘 더 강요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분들의 관점과는 좀 저는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황 소장님은 황 소장님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만약에, 그 지장이 생기는 일이 있다면 그건 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제 10월 3일 집회 가서 보면서 느낀 게 저 자리에 우리 황 소장님께서 명연설을 하셨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을까 그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지금 앵그리 블루 집회처럼 연설을 하면요. 재 뿌린다고 남의 행사에 내가 앵그리 블루 집회에 가서 했던 연설을 하면 재 뿌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황 소장님 연설이 너무 명연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그러니까, 연설을 내 집회에서야 내 마음대로 연설을 하지만 남 집회에 가서는 그 집회에 맞춰서 연설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 싫은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국이 다가 아니에요. 조국만 정리하면 대한민국에 평화가 오고 공정이 옵니까? 그렇지 않죠. 조국 쫓아내면 그 다음에 문 쫓아내야 될 거고 문은 또 쉽게 쫓겨나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보수가 잘해갖고 사람이 그래 많이 모인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하니까 뭔가가 조국 비리가 드러나면서 모이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한국당이고 보수 세력들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권을 자체적으로 흔드는 적이 있었어요? 이번엔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리 해도 안 됐고 벽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의 근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을 지키자, 사수하자,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법원이 꼼짝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 가서 보면 그런 내용도 또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바라보는 제 나름대로 시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각호 다름을 존중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조국 문재인 다음에는 이 보수에도 정리해야 되거나 타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보수, 옛날 보수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식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다들 겁이 나서 비급해서 안 싸울 때는 그때는 내가 나가요. 더러워서. 아니 북한 석탄 밀수 가지고 데모한 사람 저밖에 더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들 병원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 저밖에 더 있어요? 김정은이 온다 안 온다 할 때 대행 집회한 사람 저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할 거는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방송국 좌파 방송국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일어서서 방송국 앞에 가서 대규모 집회한 사람이 저밖에 더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할 거는 제가 하니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런 글을 쓰신 분들은 황 소장님이 그런데 나서서 명연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우리 황 소장님 주관이 뚜렷하시잖아요. 지금 서포 15조를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만 보고 계속 가야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그냥 보수를 저 문재인을 쫓아내자는 거는 대부분의 보수가 다 하지만 서포 15조 이야기는 저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만 하는 가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문재인 정권을 다 엮어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세게 비판했고 아쉬운 데를 쿡쿡 찔렀고 그래서 미운 털 밖에서 많이 당했고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집회를 하고 또 집회를 할 거예요. 정경심이 네, 네. 영장 청구하는 날 철야 집회를. 네. 그래서 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제 좀 불쾌한 단계에 내가 들어오고 있어요. 불쾌한 단계에. 네. 아무튼 왜 남한테 그러느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조국 문제는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고 진보냐 아니 좌냐 우냐의 대결보다는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황 소장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그 우파 진영에서 우파의 개혁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믿고 따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뭐 정치를 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무슨 뭐 거기에 기대어서 유튜브 구독자를 많이 늘리거나 이해관계가 있지만 저는 제 하는 일이 이해관계가 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적도 더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 문재인이 원래 조국을 한 1월 달까지 있으면서 검찰 개혁을 이렇게 하게 하고 네. 그러고는 뭐 1월 달쯤 그만두가 이제 선거 출마시켜서 네. 이제 플랜 B 네. 이제 뭐 법무장관 총리로 가던 거는 포기하고 네. 플랜 B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 되는데도 조국을 지킨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조국을 내보내고 대국민 담화 한번 하고 사과하고 네. 대통령이 사과하는 거는 그건 병가지상사잖아요. 네, 그렇죠. 사과하고 그리고 제대로 잘 하겠다고 하면 또 뻗대고 나갈 힘이 있을 건데 네. 지금 조국을 지키겠다고 이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 사람 내몰고 네.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공론 분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네. 쉽게 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분노에 불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선풍기나 그 부채로 바람 불어넣는 격이거든요. 문재인 예.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러니까 그 10월 9일 집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안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리드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은 우리를 리드해 주는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답변이 없어요. 메아리가 없고. 예.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100명 이상이 그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뭐 한마디 논평도 없는 상태이거든요. 예. 자, 끝까지 가자고 하면 국민들도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게 참 문재인도 정말 대단하지만은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구나. 얼마 전에 고흥 군수가요. 네, 네. 그래서 촛불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네. 지금 막 내몰린다. 네, 물론 호남의 핵심인 그 제일 남쪽에 있는 고흥의 네. 군수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지역 정세에서 봤을 때 좀 힘들 거예요. 힘들 수 네. 있겠지만 네. 딴 자리도 아니고 고흥의 이 지금 그걸 말한 자리가 간부 회의 과정에서 아 그런데 그거를 집단 민원을 부분에서 네, 이제 때법이 네. 이제 뭐 군청에 네. 몰려와가 막 그냥 억지를 쓰면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때법을 네. 들어줘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촛불 집회도 몇 사람이 저렇게 선동을 하니까 그냥 국민 다수가 다 이렇게 집회에 그냥 끌려가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 때법 이야기하려고 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런 정도의 말을 했은 걸 가지고 간부들 중에 또 밖에 이야기하는 놈은 뭐고? 그걸 또 기사화 시켜 그걸 또 기사화해서 또 군수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또 그거는 뭐냐? 저는 정말로 이 직업 공무원 출신인데요, 이분 찾아보니까요.
직업 공무원 출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참 상식이 있는 사람이고 네, 네. 합리적인 사람이다. 네. 촛불 시위는 몇 사람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뒤따라서 나가는 거다 이랬거든요. 네. 이건 뭐 서초동 촛불 시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성향을 이야기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 위에 국민 예. 때법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이 한 마을에 이제 레미콘 회사가 설립되는데 네. 주민들이 이제 항의 집회를 하면서 환경 파괴된다 하면서 이제 공장 이 불허를 갖다가 요구를 해서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대법이 네. 이제 나오고 네. 촛불 집회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었겠네요. 근데 그 간부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면 참 못된 사람이에요. 네. 자, 이 사람도 그러고 또 전번에 뭐 이영훈 교수의 말을 설사 교수가 말을 실언을 좀 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손들어서 네. 교수님 저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럼 교수하고 논쟁을 벌이는 게 낫지. 네. 미국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밖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아, 이영훈 교수가 아니라 아까 저 연세대 유석준 네, 교수, 유석준. 유석준 교수 네, 네. 그렇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녹음을 한 거죠. 그 오마이뉴스인가 네. 어디인가 그 고의적으로 녹음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유석준 교수가 그런 발언을 자주 그 강의에서 한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했겠죠. 참 그래서 이 그것도 사회가 딱 진영 논리입니다. 자기 진영에 이게 예. 득이 되느냐 예. 실이 되느냐를 따져가지고 이거 하나 한 건수 잡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게 옳으냐. 대통령부터 진짜 말단까지 네. 전부 그냥 이 합리라 이성보다는 비이성으로 그러니까 이게 쏠려가는 이제 것 같아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자꾸 그래서 이제 나라가 국가적인 이 정부 들어서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도나 이런 합리적인 사고 위에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탈원전을 해야 되겠다. 뭐 그래가지고 탈원전 해서 지금 뭐 7천억 원을 들여서 새로 이렇게 그 리모델링을 한 원전을 폐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되니까 반대쪽에서는 또 다 저 원전 찬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원전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이명박 원전에 UA 원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한국 사회에 제일 먼저 폭로한 사람이 저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원전은 지금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돼요. 네, 네. 왜? 오래 가고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사고가 나는 게 원전입니다. 그런데 한 번 사고가 나면 러시아는 체르노빌, 네. 일본은 후쿠시마, 네. 미국은 쓰리마일. 네. 이제 그다음 중국 사고 나게 돼 있어요. 저거 네. 멀지 않아 사고 납니다. 그래서 한 번 나게 되면 진짜 감당 불가한 실제 피해자는 그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몇만 배가 더 크거든요. 네. 그러면 원전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싸냐 효율적이냐 또 피해 났을 때의 그런 위험 부담에까지 포함되어서 계산되는 거냐. 네. 그러면 그렇다고 지금 원전을 갖다가 무조건 문을 닫는 게 옳은 것이냐. 네. 그 원전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합리적인 논의 이제 구조에서 합리적인 여야 전문가 찬반가들이 네. 모여서 논의를 계속 한 10년간 한 다음에 한국의 원전을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국가 정책으로 유지한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저래 해버리니까 이제 반대쪽에서는 무조건 찬 원전 이것도 사실은 뭐 문재인이 잘못하니까 네. 다 원전 네. 찬성하지만은 이것이 또 궁극적으로 옳은 건가는 또 생각해봐요. 이 논리 속에는 원전 만능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이명박이 네. 원전 만능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저게 원전이 만능인가? 그것도 생각해 미국이 봐야죠. 왜 원전을 더 추가적으로 발전소를 안 지으려고 하는가? 네. 원전 기술자가 미국에서 다 왜 없어졌나? 그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중국의 해안가에 있는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어찌 되는가? 우리가 망하는 거죠. 우리 원전에서 사고 나면 일본이 망하고 예. 중국에서 나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거는 또 대책이 있나?
그런 고민들도 다 네. 해보면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결정한다면 원전은 당분간은 유지해야 된다. 네. 앞으로 한 15년은. 네. 그렇지만은 더 늘리지는 말자. 계속 원전이 필요하다고 막 계속 원전 지어대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앞으로 한 30년 후부터는 원전을 몇 개씩은 줄여가자. 네. 그리고 대체 에너지가 그때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네. 그때 가서 안 되면 또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네. 이런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의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 토론을 해서 어떤 그 정책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뭐든지 당장 뭐 누가 결정을 해서 당장 실행을 하는 쪽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랬다가 막 이렇게 네, 되고 네. 이명박 때 그냥 완전 그냥 공화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는 또 좀 꼴 보기 싫었어요. 네. 저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싶어요. 네, 네. 그러다가 또 완전히 이제 뭐 반원전이에요. 그것도 보수 언론들은 무조건 원전 찬성이에요. 네, 네. 그것도 원전 찬성이 아니라 원전이 합리적이다. 네, 지금 그렇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네, 고려할 거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네. 원전을 찬성하는 만큼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자각도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게 막 그냥 짓다가는 사고가 납니다. 언젠가는 네, 한 번은.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좀 야만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거 내가 그걸 어제 국감에서인가 뭐 지적됐던 이야기인데 네, 네. 서울 의료원에서 네. 노숙 환자가 오니까 아, 그 기사 예, 그 의사 한 명이 뭐 30몇 NMC, 명을 네. 해가요. 그냥 지 실험으로 썼다. 와, 나 그거 보고요. 진짜 공포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한국에 있구나. 그 기사만으로는 그 정확한 상황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기자가 쓴 방향을 가지고 쓴 거는 우리 황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응급실에 있어 보고 이렇게 사업권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은 한 가지 하나하나 상황들이 다 개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일괄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의사협회가 네. 의사들의 이익만을 수호하기 위해서 꼭 그럴 때만 나서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해야죠. 이 일에 대해서도 네. 의사협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이거는 의사들의 윤리성에 대한 네. 정말 저는 의사가 아니라 사이코패스죠. 그거를 저도 이야기를 꼭 하겠습니다. 꼭 좀 전달했었어요. 의사협회 차원에서 조사단을 발표해서 윤리위원회를 예, 그래서 해가지고 거기서 그 진상을 판단해야 밝히고 돼요. 만약에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사협회에서 그 사람 자격을 네. 박탈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네. 또 고발을 하고 네, 그렇게 해야죠. 좀 꼭 좀 하도록 해주세요. 네, 네. 예, 진상을 좀 규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노숙자라도 뭐 네. 병 걸렸다고 그런 식으로 병원에 가가 그냥 의식도 없는 사람 지장 찍고 머리가 그냥 열어서 실험해보고 자 그냥 버려라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진짜 스스로 인간에게 포기한 거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원장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말 감사합니다.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